올해 화학업종을 눈여겨봐야 된다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떤 기업을 주목해봐야 되는지 글로벌 에너지와 바이오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 차홍선 대표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화학업종을 주목해봐야 된다. 뭐 중국 이슈도 있고 한데요. 그 이유를 조금 더, 그 다음에 뭐 시기상으로나 전략상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보면은 첫 번째 그림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림으로 설명하시려고 하는군요. 네. 이게 보면은 이제 미국 기업하고 이렇게 한국 기업을 하나의 샘플을 들었습니다. 예. 뭐 시가총액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LG화학이나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둘 다 합치면 한 80조는 되는데 작기는 해도 이 롯데정밀화학이 설명하는 데는 샘플링으로는 괜찮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미국 기업하고 한국 기업이 거의 동행하는 구조였습니다. 2022 한 1년까지는. 그래서 2022년 되기 전까지 구조가 뭐냐면은 원래 보면은 화학이라는 게 화학이라는과 철강이라는 게 보면은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아졌을 때도 급격하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예를 들면 양극재나 배터리 같은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어느 정도 쫙 하는 이제 여건은 이제 그 초기 국민에서 중기 국민에 넘어가고 있는 그런 구조다 않습니까? 대표적인 경기 산업이죠. 경기를 그렇죠. 타는, 네, 우리가 네. 뭐 시크리컬이라고 얘기하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을 때 오히려 네. 화학이나 철강은 사야 되고 경제가 좋을 때 이렇게 팔아야 되는 그런 구조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한 27년째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 2022년 작년에 나왔습니다. 네. 보시면 알겠지만 파란 거하고 빨간 거가 보면은 꼭 쌍둥이처럼 움직이잖아요. 그러네요. 미국 기업 사나 한국 화학 기업 사나 똑같은 그런 구조예요. 왜? 주로 업황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렇죠. 이런 거죠. 똑같은 예. 영향을 받는다. 그죠. 음. 근데 작년 2022년에 극단적인 차이가 납니다. 뭐냐면은 미국 기업들은 시세를 분출을 해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웨스트레이크 케미칼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이익을 하고요. 예를 들면 한국이라든지 대만계 기업 같은 경우는 사상 예를 들면 뭐 적자 상태인 거의 뭐 BEP 수준까지 뚝 떨어져 버리는 이런 양극화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 27년 동안에 정말 작년에 한 번밖에 없었어요. 예.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 났냐면은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알겠는데 파란 거와 해석의 차이였어요. 뭐냐면은 이 파란색이 뭐냐면은 그 파이저나 모더나를 맞았던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백신 지역이었습니다. 백신을 많이 맞은 지역은 경제 활동이 되고 그렇죠. 업체들이 살았다. 네. 그 외 지역은 위축됐다. 이런 로직이신 거죠? 네. 그렇죠. 그 회색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문을 잠궈 버렸다는 네. 거죠. 근데 이게 보면은 파란색 지역이 인구가 얼마냐면 약 한 14억 명입니다. 네. 여기 보면 파란색 지역이 보면 뭐 북미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서유럽이라든지 네. 여기 보면 푸른색 지역이 한국, 일본, 호주, 사우디 이 정도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인구가 14억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2022년 같은 경우는 14억 인구가 활짝 열렸고 그런데 64억 인구의 이 회색 지대 같은 경우는 그 델타라든지 오미크론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서 셧다운한 상태였죠. 예. 그러면 이제 원래 보면은 그 지역에서 이제 64억 이머징 지역에서 소비도 일어나고 생산도 해서 잉여 생산 부분은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미국이나 유럽은 극단적인 고물가에 고금리에 시달리고 이런 이머징 국가들은 이제야 이제 다 풀린 거잖아요. 네. 올해 이제 중국부터 시작해. 그 중국 이야기 하셨는데 앵커님 중국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입니다. 중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머징 지역 64억 인구가 올해 일제히 열렸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더운 물과 찬물이 섞인다 보는데 이제는 이머징 지역에서 소비하고 생산이 일어나면서 물량 자체를 선진국으로 공급하면서 오히려 선진국 물가도 떨어지고 알겠습니다. 우리 이머징은 생산과 소비가 네. 늘 거다. 그 갭은 아까 보여주신 대표성을 띈 기업의 주가의 갭은 메워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시고요. 뒷부분에 여쭐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잘랐습니다. 예, 예. 결국 이제 그 어느 산업이든 간에 봐야 될 지표들이 있어요. 예를 예. 들면 뭐 해운 같은 경우는 운임지수 이런 걸 보는데 화학은 스프레드나 이제 화학 제품의 가격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최근에 예. 주요 화학 제품의 가격 동향은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뭐 일단 지금 그림은 미국 물가하고 중국 물가인데 이게 이제 섞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쭉 봐주십시오. 예. 예. 그래서 이제 제품 가격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이제 그림이 진폭이 좀 낮아서 그렇지. 예. 2021년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2021년에 정말 실적이 좋았었어요. 네. 전부 다 그때도 사상 최대 이익을 냈거든요. 2021년의 수준인데 지금 보면 2023년에 보면은 제품가 같은 경우는 뭐 부타디엔이라든지 뭐 철강이라든지 PP 가격이라든지 이런 가격들 보면은 거의 그 2021년 수준에 거의 이제 한 70% 정도 육박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제품 가격이 이제 높다는 게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인 거죠?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원가가 들어가고 네. 제품 가격이 늘어나면 이제 스프레드가 증가되는 네. 그런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은 가동률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동남아시아를 왜 했느냐면은 베트남에 있는 화학 공장, 우리나라 진출한 화학 공장을 예를 들면은 작년 4분기 때 가동률이 50%였어요. 지금 가동률이 얼마냐면 90%. 많이 올라갔군요. 그러니까 Q하고 프라이스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가 제가 볼 때는 이제 1분기 이제 돌아서지요. 이제 돌아서고 2분기, 3분기 때 보면은 실적이 잘 나오면서 주가 반응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화학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 내에서도 섹터가 많고요. 기업도 꽤 많기 때문에 어느 기업을 보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말씀해 주실 관심 기업은요? 그 보면 이제 이게 아까도 제가 좀 샘플링을 했지만은 네. 이게 좀 시가총이 작아서 저도 참 우려스럽습니다. 네. 뭐 앞에 포스코홀딩스나 LG화학을 하면 80조 원이라서 괜찮은데 네. 한번 예를 들면 설명할게요. 이 롯데정밀화학인데 네. 롯데정밀화학이 이제 그 뭐 사자는 건 아니고 관심을 가지자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롯데정밀화학의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을 보면 굉장히 독특합니다. 보면은 제가 2022년에 실적이 아시아 기업들은 안 좋았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왜 이 기업은 좋았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기업은 이렇게 전방 산업이 이 셀룰로스 계열이 있어요. 셀룰로스하고 염소 계열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그 빌딩을 짓게 되면은 너무 빨리 굳어버리면은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네. 이런 이렇게 콘크리트가 좀 늦게 굳는 그런 스페셜티 제품을 생산을 해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네. 먹는 이제 의약용 의약용 캡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죠. 것도 생산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셀룰로스 계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건설용에 들어가는 ECH라든지 그다음 전기전자에 들어가는 ECH 이런 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항상 이렇게 경제가 활발하게 발전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스페셜티 정밀화학 제품을 만드는 그런 제품입니다. 있는데 그 두 개만 있었더라면은 제가 볼 때 이 정도까지 실적이 잘 좋지는 않았을 텐데 이 보면은 밑에 보면은 기존에 해왔던 암모니아라는 게 있어요. 네. 암모니아는 천연가스 연동하기 때문에 작년에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2022년에. 그 제가 볼 때는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을 조금 디스카운트 할인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횡보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좋았죠. 좋았는데 그거는 이제 유가하고 천연가스 연동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안 좋을 때도 이제 실적 자체는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보면 이렇게 3대 축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좌축하고 우축이 있는데 그래서 염소 계열 예를 들면은 염소 계열이 있고 그다음에 건설 경기 연동하는 염소 뭐 예를 들면은 ECH나 가성소다 이런 계통이 있고 그다음에 먹는 계통 그다음에 건설용이 들어가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지연제 이런 네. 스페셜티 제품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시총이 뭐 크지 않아서 그런데 1조 4천억입니다. 그러니까 화학업체 가운데는 그죠? 뭐 그런 케미칼 이런 데는 몰라도 뭐 20조 이상 되니까 그죠? 그에 비하면 이제 캐파가 작다는 말씀이시고요. 롯데정밀화학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걸 포인트로 보면서 좀 눈여겨보면 제일 좋을지 마무리해 주시죠. 네, 그래서 보면은 근데 롯데정밀화학이 그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앵커님, 그 우리가 흔히들 보면은 이제 일단은 이제 자기가 셀룰로스라든지 염소 계열에서 돈을 잘 벌 것이다 이런 하나의 포인트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롯데그룹이 동박이라면 전기차 소재 아닙니까, 그죠? 네.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액인데 음극재가 동박 위에서 음극재가 만들어지거든요. 동박이 한 5대 소재로 분류를 해요. 근데 지구상에서 동박 1등 그룹이 어딘지 아십니까? 롯데그룹입니다. 네. 왜냐합니까? 롯데 정밀화학이 솔루스 첨단 소재를 사모펀드를 통해서 한 40%를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롯데 그룹 안에서 보면 일진 머티리얼즈를 인수했지 않습니까? 합치면은 1등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네. 롯데 그룹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전지 사업에 동박을 1등 하듯이 그런 그러니까 자산 가치도 그러니까 한 40%를 들고 있는데 사모펀드를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일진 머티리얼즈나 솔루스 첨단 소재는 역할 분담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박에서 이제 예를 들면 2등과 5등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 분장을 하면서 실적 자체가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자기가 들고 있는 거 예를 들면 셀룰로스라든지 염소 계열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암모니아들이 요번에 좋아지는 그런 올해 좋아지는 거 예. 플러스 그다음에 동박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화학업체 가운데서 눈여겨볼 기업 롯데정밀화학이었습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 차홍선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을 얘기는 많은데 시간이 아쉽네요. ECMB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